일단 진수 조건 얘는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x는 3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수 조건은 얘야. 됐어? 둘 다 공통되는 범위가 얘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는 요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무조건.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밑이 둘 다 2니까 로그 2에 자,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2야. 자, 밑이 2일 때는 그냥 방향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시면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2의 제곱인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4 이쪽 마이너스.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요 범위인데 맨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냐? 진수 조건하고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돼. 진수 조건하고. 얘는 3보다 크니까 3은 요 사이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결과를 누가 바꾼다? 진수 조건이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진수 조건 따져. 자, 두 번째 문제. 자, 얘는 로그 3분의 1. 자,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 부등호를 신경 써야 돼. 그래서 항상 뭐로 만들어준다?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 무조건 1보다 크게 만들어.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1보다 크게 만들어 무조건. 자, 얘도 더하기. 진수 조건 안 했다.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x는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려면 8보다 x가 커야 돼. 둘이 공통 범위는 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수 조건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됐죠? 진수 조건이 먼저야. 자, 두 번째 것도 얘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로그 3의 진수끼리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2보다 크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9보다 커야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면 1, 9 이쪽 마이너스. 그래서 x 여기서의 두 군이 마이너스 1, 9인데 0보다 클 때는 양쪽 끝각. 이렇게 나오겠죠? 자, 최종적으로는 답은 얘하고 공통된 범위를 찾으면 돼. 8보다 크니까 얘한테는 안 겹쳐. 8보다도 크고 9보다도 크면 어디서 겹쳐? 여기서 겹치겠지? 그래서 두 번째 거의 정답은 9보다 크다. 얘가 두 번째 거의 부등식의 해가 돼요. 이해됐니? 자, 밑에 거 다 풉니다, 오늘. 오늘은 싹 다 풀 거예요. 처음부터 막히면 질문하시고. 자, 진수 조건. 근데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돼요. 여기서는 얘는 오케이? 1 빼고 다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해됐지? 자, 얘 로그 2에 이거 올리면 제곱되지.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이나 이거의 제곱이나 양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완전 제곱해 주시면 돼.
얘가. 자, 얘는 1은 로그 2의 2야. 그지? 빼기 여기 로그 2의 2분의 1이잖아. 빼기면 뭐로 연결해? 나눠주지? 2를 2분의 1로 나눠줘. 번분수니까 여기는 로그 2의 4가 된다고. 됐니? 로그 2의 4는 2란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x-1의 제곱이 2의 제곱. 로그 띄워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밑은 밑으로 가는 거니까. 4가 되겠고, 제곱해서 4 되는 건 마이너스 2하고 2. 작을 때는 사이값. 굳이 정리 안 하셔도 이렇게 풀으셔도 돼. 그럼 전부 다 이제 1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3이야. 됐어? 근데 정수의 개수를 구하려지?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5개 하면 틀리는 거야. 왜? 내가 못 빼라 그랬어 지금.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지? 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줘야 돼. 4개가 답일 거야. 됐어? 다 했어? 뭐 몰라? 1번은 풀었는데 2번은 못 풀었다고? 1번 풀면 2번은 풀 수 있을 건데. 1번? 그럼 내가 1번을 해줄 테니까 네가 2번을 해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몇 번, 사연이? 없어? 다 했어? 39번? 승현이는? 39번? 둘 다? 태연이는? 내가 1번 할 테니까 니네들이 2번에 푸는 방식 비슷하니까. 자, 봐. 항상 뭐부터 해라? 지수 조건부터. 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10-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x는 1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 그럼 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거의 진수 조건은 얘예요. 이 안에서 답 찾는 거야. 그럼 위에 거 풀자 이제. 로그 2에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얘가 4야. 원상복귀 시켜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2의 4제곱 16보다 작아야 돼. 그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큰 거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지금. 얘는 2 곱하기 8 마마. 그래서 얘는 2보단 작거나 같고 8보단 크거나 같은 게 x값인데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풀 거란 말이야. 이 범위 안에서. 그럼 얘랑 겹치는 건 어디냐면 최종본이야. 첫 번째 식의 최종본은 0보다 큰데 2보단 작아야 되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 그리고 8보다 커지고 10보다 작고. 이게 1번식의 부등식의 해야. 첫 번째 거에. 됐니? 이해됐어요? 진수 조건과 나온 해가 겹치는 파트가 얘야. 됐죠? 두 번째 거는 그냥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x로 묶어주면 x-a가 얘인데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는 a가 크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거의 해는 0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자, 이게 두 번째 거.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정수가 몇 개라고? 2개라고. 정수가 2개. 자, 얘네들을 연립한다. 자, 얘부터 쓸게요. 0보다 2 그리고 8보다 10. 이게 첫 번째 거의 해고 두 번째 게 얘인데 얘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갈 건데 정수인 해가 2개가 돼야 돼. 정수인 해가 2개.
근데 이미 여기가 0이니까 1하고 2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라는 애는 2보다 큰 쪽에서 얘가 떨어져 줘야 돼. 됐어요? 그럼 정수인 애가 1하고 2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럼 A는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그때 얘가 2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돼, 안 돼? 얘는 빵꾸, 얘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2 못 갖고 가잖아, 그지? 그럼 0이는 등어 들어가면 안 돼. 이해됐죠? 그리고 얘가 계속 커지다가 8보다는 작은 데서 멈춰야겠지, 그지? 그리고 이 A라는 A가 8까지 가도 8은 안 들어가지?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8까지는 가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값이 정수가 두 개가 되려면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3, 4, 5, 6, 7, 8, 11, 11, 11이니까 33이 답이 되겠네요. 됐니?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x가 커야 돼. 그치? 자, 이게 0 되는 지점이 어디야? 2분의 1 x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 양쪽 2씩 곱해주면 2k가 0보다 커야 돼.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k보다는 x가 커야 돼요. 됐니? 일단 2k가 k가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 들어가면 최소 1만 들어가도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그럼 마이너스 뭐보다 크고 1보다 크면 공통범위는 여기서 겹쳐요. 이해됐어? x값은 1보다 큰 범위에서 정하는 거고, 자, 밑이 지금 어때? 1보다 크지, 5니까. 그럼 진수 방향 그대로 가면 돼. 둘 다 로그 5씩 띄면 돼. 그럼 x-1이 2분의 1x 플러스 k보다 얘가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양쪽에 2씩 곱해줄게. 2x-2 x 플러스 2k. 얘 넘어가면 x, 얘는 2k 플러스 2. 근데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럼 얘는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간다고? 5개 들어간대. 1은 안 들어가지. 뭐 들어가야 돼? 2, 3, 4, 5, 6까지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들어가줘야 돼. 이해돼? 근데 얘는 여기가 색칠이 돼 있어. 누가? 2k 플러스 2가. 2k 플러스 2는 6보다는 커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도 6은 갖고 갈 수 있어요. 색칠돼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고 7보다는 작아야 돼. 왜? 정수는 5개만 내야 되지 7까지 갖고 가버리면 6개 되잖아. 그지?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양쪽에 다 20 빼주면 4, 2k, 얘는 5가 되고 2씩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 안에 자연수는 뭐 있냐? 그럼 찾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유형 갑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치환 문제다. 치환 문제. 자, 일단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진수 올라가 있으니까 0보단 커야 돼. 자, x세제곱이 0보다 큰 거는 홀수 제곱은 무조건 같아. 무조건 짝수만 뿔마로 생기는 거고, 홀수는 얘도 x세제곱이 0보다 크다, 그건 0보다 크다라는 건 똑같아. 만약에 짝수 제곱일 때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짝수 제곱일 때만 이렇게 나오고 홀수 제곱은 그냥 똑같아요. 범위가. 이해됐지?
그러면 이 문제의 전체 진행은 요 안에서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야. 자, 그리고 로그 3의 x를 내가 이제 t로 치환할 건데, 자, 로그 3의 x를 대충 그려보면 로그 3의 x라는 거는 얘가 점근선이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애란 말이야. 그럼 이 t 값은 y의 역할을 하는데 얘는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t 값이 나와. 그래서 지수함수처럼 2의 x제곱은 t라고 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얘가 필요가 없어. 로그는. 얘는 지수함수는 왜 필요해? 이렇게 그려지니까 점근선이 0이고 0보다 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필요한 거고, 로그는 굳이 치환했을 때 t값은 모든 실수가 돼.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치환하면 t제곱, 요 3은 앞으로 떨구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고 1, 2, 마마. 그럼 t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t가 로그 3의 x였으니까 로그 3의 x 2.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방향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시면 돼. 자,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9. 그래서 x값의 범위는 푼 거는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근데 마지막에 확인은 해야 돼.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겹치지? 그지? 그럼 쟤하고 이거 해봐야 얘가 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답이다. 이게 무조건 맞더라도 이 진수 조건에 대한 건 마지막에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 이해됐지? 자, 두 번째 거. 자,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2x가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크다.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얘에 따라서 간다. 자, 로그 2의 x. 얘는 로그 2의 2, 1. 더하기 얘는 로그 2의 x.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얘 곱할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4, 5 마이너스. 그럼 t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가 t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지. 근데 t값이 얘였으니까 여기 t를 로그 2의 x로 해놓고, 그러면 x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은 얘가 1보다 클 때만 쓸 수 있어. 0과 1 사이면 바뀌어야 돼, 부등호 방향이.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얘는 32분의 1.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16. 점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네들이 다 겹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답이다. 이해됐니? 자, 밑에 거 다 해보십시오.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 4분의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요거를 전제로 밑이 1보다 크게 만들려고 그랬지, 그치?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 곱하기 얘도 내보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한테 마이너스 나간 거고 얘한테 마이너스 나간 건데 곱할 거니까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쪼갤게. 로그 2의 x 가로 열고 얘는 로그 2의 x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그 2의 4로 쪼갤 수 있어. 근데 로그 2의 4는 2야. 됐니? 이때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얘가 t, 얘도 t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얘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되겠지. 1, 3 이쪽 마이너스. 됐니? 얘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값인데 얘가 t값의 범위인데 t가 로그 2의 x였죠? 그래서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의 세제곱이니까 8보다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 확인. 0보다 큰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이게 답이지. 다른 사람들도 3번이 문제는가? 그럼 몇 번 풀어? 질문 있어? 요거? 이상 이거 들어? 얘부터 풀게요. 절대값 x-3이 0보다 커야 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 되는 거 빼곤 다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때는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얘의 범위야. 3 빼고 다 된다는 얘기야. 얘부터 풀게요.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절대값 x-3이 81보다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 쳐가지고 81 되는 거는 마이너스 81, 81 작을 때는 사이값. 됐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3씩 더해줄게. 3 더해주면 마이너스 78보다는 x가 크고 3 더해주면 84보다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런데 얘가 3 빼고 모든 실수잖아. 근데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어 지금? 3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끊어줘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78부터 x가 해서 3까지 가고 3 끊고 3부터 다시 출발해. 그래서 어디까지? 84까지. 이게 첫 번째 거의 해야. 이게 1번 해야. 예. 됐죠? 누구 때문에 그래? 진수 조건 때문에. 두 번째 거는 x가 0보다 크고 얘가 2보다 x가 커야 얘가 0보다 커지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공통범위. 여기서는 얘가 지배하는 거야. 그죠? 이해됐지? 자, 로그 2에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2의 세제곱인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 4 이쪽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하고 4가 두 근이고 클 때는 양쪽 끝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얘가 2번인데 이제 얘네들이 겹치는 파트야. 얘네들이 겹치는 파트.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이제 뭘 따져줘야 돼? 진수 조건 안 따져줬지? 그치? 진수 조건이 뭐보다 큰 쪽에서 골라야 돼? 2보다 큰 쪽에서 골라야 되지? 그럼 얘는 음수 쪽이니까 얘는 제거. 이거는 왜 제거? 진수 조건 때문에 제거. 오케이? 이제 얘네들이 따지면 돼. 그러면 얘가 어차피 이쪽에서는 겹칠 일 없고 여기서 겹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겹친다는 얘기야?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84보다는 작게 겹치겠지. 얘네 둘 하면.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절대값 나온 거는 고 0 되는 값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야. 3개, 4개. 쉬었다 하자. 자, 세 번째 유형.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는 경우. 앞에 보세요. 로그 2분의 1의 x
64분의 x 이렇게 쓸게요. 자,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뭐 하는 경우밖에 없냐면 앞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밖에 없어. 근데 내가 밑이 2분의 1짜리니까 양쪽에 2분의 1짜리를 취해볼게. 밑이 그러면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 이렇게 취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서연아,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내가 양쪽에 2분의 1씩 취했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밑을 내가 뭐보다 크게 만들려고 그랬어? 1보다 크게 만들려고 그랬지? 내가 이거 양쪽에 2분의 1짜리 0과 1 사이를 취하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돼 이게.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밑을 0과 1 사이 말고 1보다 무조건 크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야 부등식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처음부터 니네는 뭘 해야 되냐? 여기 밑이 0과 1 사이를 처음부터 1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 2분의 1을 2 해놓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내보내면 돼.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양쪽에 뭘 취한다? 밑이 로그 2짜리를 취하시면 돼.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도 안 바뀌어. 밑이 0과 1 사이에는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 볼 때 이게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이 무조건 뭐보다 1보다 크게 만들어. 처음부터. 밑이 0과 1 사이면. 이해됐지?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취했으니까 얘가 이제 지수에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떨어진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되고 얘는 쪼개줄게. 로그 2의 x 빼기 얘가 2의 6제곱이니까 6으로 빠지겠죠. 그죠? 그때 요거 내가 처음에 안 했는데 여기 자체도 여기 진수에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진수 조건 요거 생각하고 풀어야 돼. 내가 빼고 풀었어 지금. 자, 내가 얘를 이제 t로 치환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t제곱, 얘는 t 마이너스 6이야. 이해됐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2, 3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하고 이 사이에 t 값이 들어가는데 t가 로그 2의 x였으니까 얘를 로그 2의 x 해주고 x 값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일 것이고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가 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최종적으로 이제 진수 조건하고 얘를 확인하면 0보다 큰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정답이 돼. 됐어요? 조심해. 이거 떨굴 때 2분의 1짜리 붙여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습관적으로 이거 무조건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라. 이거 중요하다. 자, 세게 풀겠습니다. 진수 조건. 진수 올라가 있으니까 진수 조건부터. 됐어? 이거는 뭐 무조건 다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지금 지수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한번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럼 얘하고 자리 바꾸면 여기가 x가 올라가고 여기 3이 내려온다고. 그지? 그럼 봐봐. 똑같은 애들 얘네들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3의 로그 x 얘를 t로 치환하면 돼. 됐니? 근데 얘는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때 t 값은 0보다 크다. 요건 붙어줘야 돼. 일단 이렇고. 그러면 그냥 얘네들을 통짜로 t로 치환했잖아. 뭐야? t제곱이지? t제곱. 얘는 마이너스 4
t 플러스 3이 0이고 1, 3, 마마 t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t가 얘였으니까 1보다 크고 3의 로그 x 얘가 3이야. 1은 3의 0제곱이다. 3의 얘는 1제곱이지?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도 방향 그대로 가겠지, 그지? 그럼 0보다는 크고 로그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밑이 10짜리 상용 로그야. 원상복귀 시켜줄게. x는 10의 0제곱이면 1보다 큰 거고, 오케이? 10의 1제곱이니까 얘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어디서부터야? 2부터 9까지 다 더하래. 모르는 거 있냐? 없냐? 45번? 서인이는 45번 풀었어? 유태형 쟤 뭐하니? 너 뭐하냐 너 도대체? 45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이 형 이제 요거 빼면 2개 남았네. 자, 3분의 1 x 3분의 x x에 자 3분의 1짜리 밑을 1보다 크게 만들려고 그랬지?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81분의 1이 됐어요? 양쪽에 뭐 취해야 돼? 밑이 3짜리 로그 취하시면 되겠죠? 밑이 3짜리 로그를 취한다. 자, 진수 조건은 얘가 진수에 있기 때문에 0보다 x는 커야 된다. 여기 전제로 깔고, 자, 얘가 앞으로 떨어지면, 자, 로그 3의 x, 얘 앞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요. 로그 3의 x 플러스 2.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얘는 쪼갤게요.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버릴게. 마이너스 곱하면 없어지고, 얘가 부동항으로 바뀌겠지, 그죠? 그때 이제 로그 3의 x를 t로 취한합시다. 그러면 얘는 t제곱. 얘가 2t 플러스 t.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지.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2, 3, 마이너스. t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사이 값이 들어오는데 t 값이 로그 3의 x였어. 됐니? 자, 원상복귀 시켜줄게요. x 값은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9. 최종 점검. 0보다 큰 쪽에 다 x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지, 그지? 곱하면 3분의 1이 답이겠네. 자, 4번 유형.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x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a x 플러스 로그 2의 4a. 자, 문제 풀기도 전부터 진수 조건부터 진수에 a가 올라가 있고 진수에 4a가 올라가 있어. 그럼 a도 0보다 크고 4a도 0보다 크니까 여기서의 조건은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이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 왜냐면 지금 a가 진수의 역할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몇 차 함수야? 로그 2의 a라는 거 이건 어떤 숫자인 거야. 그지? a가 몰라서 그렇지. x제곱 x.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함수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 그림 모양은
x축에 이렇게 있으면 이 이차함수의 그림 모양은 위에 붕 떠 있으란 얘기지. 그 얘기는 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으려면 x축하고 만나면 안 돼. 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판별식 칠게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칠게. b' 제곱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로그 2의 요거 쪼갭시다. 4 더하기 로그 2의 a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이렇게 먼저 할게.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얘가 2지 2 로그 2의 4니까 2잖아.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1, 2 이쪽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2라고 2 사이에 얘가 들어오는데 얘가 로그 2의 a야. t가 로그 2의 a야. 그럼 a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2의 제곱이니까 4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구하는 거. 됐죠? 비슷비슷하지? 구하는 게. 자, 두 번째 거. 자, 요번에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양의 실수는 0보다 크면 된다라는데 자,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2 요거 쪼갰다. 1 플러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9의 a. 자, 일단 여기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 진수 조건. a도 요거 숫자 같냐고. 요 a도 진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a 값도 0보다 커야 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습관적으로 쓰세요. 그때 모든 양의 실수, 이미 진수 조건 때문에 양의 실수야. 그때 내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 t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지? t 값은 모든 실수야. x 값이 0보다 클 때 t 값은 모든 실수인데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요거 먼저 하면 2t 플러스 2 빼기 로그 9의 a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t가 모든 실수인데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해라? 성립하라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제 0보다 큰 구간에서 이 t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나온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 가능하다. 그럼 그림 모양으로는 위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죠? 판별식 칠게요. b' 짝수 공식 쓸게. b'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9의 a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이거 계산하면 1 그럼 로그 9의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럼 원상복귀 시켜주면 a는 9의 1제곱인 9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지?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은 틀리는 거야. 최종적으로 항상 누구를 생각해라? 진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생각하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것만 쓰면 이건 답이 틀리는 거야. 앞에 뭐 써줘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이 파트가 들어와 줘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진수 조건이 너무 중요해. 항상. 자, 밑에 거. 자, 48번. 자, 여기서 모든 양의 실수래. x는 0보다 큰 범위를 보란 얘기야. 됐죠? 그럼 진수 조건부터 파악할게. 진수로
a분의 x가 올라가 있지, 그지? 진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죠?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x가 0보다 커. 그 얘기는 얘 부호가 양수라는 거지? 그럼 a의 부호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a의 부호도 a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요 두 가지를 갖춰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이제 쪼갤게요. 자, 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x제곱인데 2 떨구면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요번에는 내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얘도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p로 치환할 거고 얘를 t로 치환할게. 됐죠? 그럼 얘는 t-p 2t-p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나중에 되돌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면 2t제곱. 얘는 상수인데 내가 이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p로 해놓은 거야, 일단. 자, 2t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pt 플러스 p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내가 찾는 건 이제 얘가 주인공이야. x가 양의 실수일 땐 t값은 모든 실수라 그랬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얘 2차 함수 그림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 가능하다. 그럼 왼쪽에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됐죠? 자, 판별식 쉽게. 판별식 b제곱 9p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p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p제곱이 넘어가주면 16이야. 자, 제곱해서 16 되는 건 마이너스 4하고 4. 요 사이에 p가 들어오면 되겠지, 그치? 근데 p는 내가 로그 2의 a를 p로 잡았죠? 얘가 로그 2의 a였어. 여기까지 됐니? 결론 내자. a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1.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여기는 16. 자, a 값의 범위.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겠지, 그지? 두 개 뭐 하려니? 곱하에 답은 1이 되겠네. 오케이? 많이 어렵진 않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확인해서 체킹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말 안 한 거야. 자, 로고 마지막 유형. 오늘 삼각함수를 좀 나갈 수 있나? 몇 시지? 2시. 애매하네. 나가야지 뭐 그래도. 그치? 서인이 삼각함수 해봤나? 삼각함수 노래만. 자, 이거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봐. 자, 첫 번째 보자마자 우린 뭘 따져줘야 되냐면 진수 조건부터 따지는 거야. 진수 조건. 자, 내가 2분의 x를 뭐 그냥 하자. 뭐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 있겠니? 자, f에 2분의 x. 여기 원래 x자리인데 2분의 x가 들어간 것 뿐이야. 얘는 진수에 올라가 있지. 진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 얘기는 이 fx라는 얘는 누구 값이야? y 값이지? y 값이 0보다 큰 범위만 봐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y 값이 0보다 큰 거, fx에서 y 값이 0보다 큰 구간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에요. 됐죠? 두 번째, gx. gx도 g 2분의 x가 진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돼. 됐니?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1차 함수의 0보다 큰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니? 그때 이거를 조금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f 2분의 x가 될 수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등호 없으니까. 그리고 4보다 클 때지, 그지? 4보다 누가? f의 2분의 x가 미쳤나봐.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작을 때, 4보다 클 때. 근데 여기가 원래 x자리인데 여기가 2분의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그냥 2분의 x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4보다 2분의 x가 클 때. 이렇게 되니? 현재는 이렇고 양쪽에 20 곱하면, 자, 여기서 x값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8보다는 작고 8보다는 크다. 내가 뭘 표현한 거냐면 요 파란색 x값의 범위, 파란색 x값의 범위를 말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두 번째는 gx는 x값의 범위가 1보다 큰 쪽에서 나타나지, 그치? 근데 이 자리가 원래 x자리인데 2분의 x가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x가 1보다 큰 쪽에서 나타난다. 여기가 되니? 그럼 양쪽 20 곱하면 2보다 x가 크다. 이거는 gx의 범위, 얘는 얘의 범위. 여기가 이해되니? 자, 그때 밑이 오니까 진수 방향은 안 바뀌어. 그대로 가겠지? 밑이 1보다 크면 요 진수 방향 그대로 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gx가 f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뜻해. 그럼 gx가 f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gx 빨간색이 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과 요 사이에서 벌어지겠지? 여기랑 여기 사이. 이해되니? 그럼 어디서부터야? 4부터 6 사이에 gx가 위에 있죠. 그죠? gx가 빨간색이다. g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구간. 4하고 6 사이잖아. 그죠? 이해돼? 그래서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그림만 보더라도 4보단 크고 이 자리가 원래 x자리인데 저기 2분의 x가 있으니까 2분의 x를 쓰는 거야. 그리고 뭐보다 6보다 같은 것까지는 되지, 그지? 6일 때가 딱 같은 지점이니까 6일 때까지는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그럼 x값의 범위는 양쪽 20 곱해서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시면 돼.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범위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 이해돼? 근데 직접 풀어보면 어렵다. 아마 처음부터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밑에 3개 할게. 확인부터 모르면 물어보세요. 실제로 풀면 어려워. 진수에 fx, gx 올라가 있지? 그럼 fx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부터 그림에서 확인할게. fx가 얘죠. 0보다, 얘는 y 값이란 말이야. y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근데 여긴 등호 들어가 빠지고 얘를 의미해. 그지? 이쪽도 등호 빠지고 얘. y 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이 지금 이 빨간색만 보란 얘기야. 됐죠? 두 번째, gx도 뭐야?
진수에 올라가 있지?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지? gx도 얘가 gx인데 0보다 큰 구간은 여기는 등호 빠져야 돼. 0일 때는 얘를 의미한다고. 됐지? 그때 위치 2분의 1이지. 그러면 f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은 뭐야? 누가 더 높다? gx가 더 높다. 이 색칠된 그래프 상에서 둘 다 공통으로 겹치는 것 중에 gx 그래프가 더 높은 구간 어디야? 파란색이 더 높은 구간은 겹치는 거는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안 겹치잖아. 얘하고 얘가 안 겹치잖아. fx하고 gx하고 어디까지? 딱 10까지. 됐어? 그럼 x값의 범위는 8보다는 크지? 10일 때는 같은데 같을 때까지는 된대잖아. 얘가 더 위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는. 그럼 딱 요때 갖고 그 다음부터 누가 커져? fx가 더 커지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10까지. 이거 x값의 범위 이거. 이거 답이야. 그럼 뭐야? 9, 10 더하면 19가 되겠네. 이 문제 답. 이래? 강사님 너 사진 찍어 놓는다. 강사님 사진 찍어 놓는다. 내 진짜 찍어 놓을 거네요. 지금 여기 x-1인데 이 함수의 이름이 x-1이잖아. 그럼 내가 이 x-1을 gx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로그 2의 fx. 자 여기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나가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얘가 누구라고? gx라고. 여기 gx를 쓸게요. 0. 됐어? 이제 이쪽으로 넘길게. 넘어가면 플러스로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됐니? 자, 진수에 올라가 있어. f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fx가 0보다 커. fx가 2차 함수인데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에 구간이지, 그지? 요 구간이야. 여기는 둘 다 빵꾸 나 있다. 여기 빵꾸 나 있어. 오케이? 두 번째. gx도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내가 얘를 gx라고 놨잖아. 이 함수가 gx라고 놓은 거라고.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0보다 큰데 0은 등호 빠져 있잖아. 그죠? 걔보다 큰 구간이야. 이렇게. 그럼 겹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겹쳐. 두 개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은. 그런데 누가 더 높아야 되냐? 자, 얘 밑이 1보다 크고 밑이 1보다 크면 진수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갈 거야. 그죠? 그러면 fx, gx 이렇게 쳤을 때 어떤 함수가 더 높아라? 1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어라. 그럼 1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이지, 요 구간. 이해돼? 여기는 fx가 더 높은 구간이잖아, 여기서는. 언제부터? 이때부터. 요때부터 언제까지? 얘는 그 이상의 값이 없으니까 요때까지. 요때는 더 누가 높아? 빨간색 그래프가 더 높아. gx가 더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건 x값의 범위야. 요 범위를 알고 싶은 거라고, 요 범위. 됐니? 그러면 여기는 같을 때까지는 되니까 이때는 딱 같을 때란 말이야. 이때가 딱 같을 때.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뭐냐? 여기 뭐냐 숫자? 9? 응, 9보다는 요때가 9가 등호가 빠져 있어. 그지?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래프 보고 확인해서 푸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자연수 뭐야? 5, 6, 7, 8. 다 했어? 강사에 저 봐라. 큰일 났다. 저 어떡하냐. 누구니? 그냥 아주, 어? 뭐? 왜? 마지막 거 풀었어? 풀었어? 쉽지 않을 텐데. 승현이 마지막 거 풀었니? 네. 네. 이거라며. 참나. 이상 성질 났냐? 자, 볼게. 봐봐. 자, 얘는 3분의 1에 fx, gx야. 여기 로그 없으니까 지수 조건 신경 쓸 건 없어. 얘는 3분의 1에 4제곱이잖아, 얘가. 3분의 1에 4제곱인데 gx가 있으니까 4gx.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니? 자,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어, 여기서는. 자, 이때 fx, gx 4gx. 자, 밑이 0과 1 사이지. 그럼 지수의 대소관계는 부등호 방향 반대 이렇게 되는 거겠지. 0과 1 사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fx, gx 마이너스 4gx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 근데 둘 다 뭐가 공통이야? gx가 공통이지? gx가 공통이니까 gx를 묶을게요. gx를 묶으면 fx 마이너스 4 곱하기 gx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됐지? 그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얘하고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지? 반대로 이게 1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2번 케이스는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렇게 되니? 자, 그래서 f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g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해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조건은 f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동시에 g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됐니? 그럼 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거 풀게. 푸는 방식은 똑같을 거야. 첫 번째 거. 얘는 이 fx라는 건 y값이다. y값. y값이 뭐보다 크래? 4보다 어떻대? 작은 구간이야. 4보다 작은 구간이지. 그지?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럼 4보다 작은 구간, fx가 2차 함수꼴인데 4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뜻해. 이 파란색 부분. x값의 범위는 1부터 7까지를 뜻해요. 여기까지 됐니? 1부터 7까지. 우리는 x값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됐죠? 그때 동시에 gx는 뭐 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y 값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색칠되면서 얘를 뜻하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7까지지?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됐어? 그럼 이때는 뭐다? 요때는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진짜 사진 찍는다. 그래서요. 동영상 촬영한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나온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해됐지? 자, 이제 두 번째 구간 갑시다. 두 번째 구간. 이번에는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여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은 fx가 4보다 큰 구간이라면 g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어야 된다. 빼버리고. 자, 일단 fx y는 4야. 4가 여기지. 4가 여기. 걔보다 4라는 함수값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림은 얘하고 여기. 그럼 x값의 범위는 요 부분이야. 1보다 작으면 되겠지. 1보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계속 나오잖아. 4보다 다 크잖아. 그지? 또 하나는 7보다 어느 쪽? 클 때 얘가 되지. 이게 내가 이쪽에 하는 거는 x값의 범위야. 이해됐지? x가 1보다 작을 때 4보다 높아. 됐죠? 두 번째, 얘는 음수여야 돼. 음수. gx는 음수여야 돼. 그럼 얘는 계속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그때 동시에 들어가줘야 돼. 동시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요 라인보다 작으면 둘 다 계속 만족시키는 거지. 하나 뿔, 하나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1이었잖아. 여기가 1이었잖아. 그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자연수 값만 구하면 돼. 자연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다? 1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4, 5, 6, 7 이렇게 있다. 이걸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거는 둘 다 따져줘야 된다. 승현아, 일나자. 오늘은 기본 개념 할 거고 삼각함수 네 처음 들어가는 날이니까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더 진행할 거고. 해봐. 자, 니네 삼각함수 처음이니까 이제 용어부터 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거를 x축이라고 하고 얘를 y축이라고 하지. 어? 그때 이 시초선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점이란 얘기야. 기준점. 기준점이 함수식에서는 삼각함수에는 이 x축에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잡겠다는 뜻이야. 그때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초선과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각도가 바뀌지. 그지? 이해되죠? 여기 각도 바뀌지? 그때 이 라인 얘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얘를 동경이라고 하고
그때 이 이루는 각을 보통 우리가 세타라고 둡니다. 뭐 시초선, 동경 이건 크게 중요치 않고 얘가 뭐가 된다? 중심선이 된다 얘가. 그럼 얘하고 이루는 각도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둡니다. 근데 여기에 각도가 들어가는 게 이때까지 우리가 썼던 게 뭐야? 30도, 45도, 25도 이렇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 60분법. 근데 이 각도는 우리가 여기다 좌표로 표시를 못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각도를 어떤 실수로 바꿀 거야. 어떤 숫자로 바꿔야지. 숫자여야지만 이 좌표 표면에다 몇 콤마 몇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좀 기본 개념이야. 그러면 기본 개념 여기 있는 거 봐. 쭉. 니네 오늘도 스카 갔다 왔냐? 스카 가지 마라. 그런 거야? 자, 이제 봐. 일반각이야. 이 각도는 여기를 중심각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각도가 계속 바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45도라고 합시다. 얘를. 근데 이게 진짜 45도냐? 얘가 이렇게 각도기를 재면 요게 45도가 되긴 하겠지. 그치?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위치에 와 있는지, 두 바퀴 돌아서 이 위치에 와 있는지, 세 바퀴 돌아서 이 위치에 와 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 동경은 항상 똑같아. 됐어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면 360도죠? 두 바퀴 돌면 360도 곱하기 2지. 세 바퀴 돌면 360도 곱하기 3이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 이때 이 n 값은 정수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반대로 360도 돌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360도 n 얘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거기다가 45도를 더해준 게 이 각도의 일반각이야. 이해돼?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말 맞잖아.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러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야? 그냥 45도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360 더하기 45도니까 405도가 된다고. 실제가 두 바퀴 돌았어. 그럼 720에다가 45도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n값,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각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45도지만 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고, 일반각을 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자, 여기를 보통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일반각 표시 방법은 360n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해돼? 그냥 무작정 여기가 15도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15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해됐지? 항상 요 기준하에 푸는 게 일반각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금은 용어 설명이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자, 얘가 시초선. 시초선과 이루는 이 선의 이름이 동경.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 일반각.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60분법. 그 다음에 호도법. 자, 이제 호도법을 설명할 건데, 니네가 제일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다음에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 완벽하지. 해봐.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의 중심부터 얘를 반지름이라고 할게. 반지름. 이게 반지름 R이야. 요만큼이. 그때 얘랑 정확하게 이거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야? 한 바퀴 다 돌면 우리는 얘를 이제 X축, Y축 이렇게 잡았을 때 X축, Y축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라고? 360도라고 그랬잖아. 그지? 여기가 이해돼? 360도인데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60도 이렇게 도 붙이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 60분법이라고 해. 각도기로 재가지고 나오는 실제 각도. 그거를 난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실수의 범위로 바꿀 건데 호라는 게 뭐야? 이 원에서 얘네들 원의 중심과 이르는 이 길이를 우리가 호라고 부르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가 호도법이야. 이해돼? 그때 이 호도법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호도법을 나타내는 방법이 잘 봐. 이 반지름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 반지름을 이렇게 원의 중심부터 잡아. 이걸 그대로 호 라인에다가 이걸 그대로 이렇게 붙여. 요 길이만큼 같은 길이로 이렇게 여기 약간 꼬부러졌겠지만 이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여기 이 정도. 그러면 요 길이에 대해서 요 정도. 그럼 요 길이하고 지금 요 길이가 지금 같은 거야. 요걸 같이 잡아서 요걸 이렇게 갖다 잡았어. 그지? 그때 여기도 길이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R이야. 요 길이도. 이해됐어? 그때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각도 세타 있지? 얘를 1 이렇게 불러요. 1. 숫자 1. 근데 얘를 호도법, 그래서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도 쓰는데 1 라디안이라는 말이 라디안이 호도법을 영어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1 라디안이라는 건 이 각도를 우리가 반지름에서 반지름만큼 간 거를 우리가 1이라고 실수화 시킨 거야. 이건 수학자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그게 왜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한 거야. 이 반지름 길이만큼 호가 이렇게 갔을 때 이 각도를 1이라고 정한 거야. 1도하고 1 라디안은 달라. 얘는 진짜 각도기로 1도. 요런 각도 1도고 얘는 요만큼의 각도가 1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거만큼 또 가. 내가 이렇게 간 만큼 얘를 또 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R이라는 길이가 이렇게 갔겠지. 그지? 비슷하게라도 해. 갔겠죠. 그죠? 그러면 R이 몇 번 갔어? 2번 갔지? 그때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2 이렇게 부른다고. 됐어?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가. 이렇게 한 번 더 가. 그럼 여기가 R이 3번 갔으니까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3 이렇게 불러. 이해돼? 그랬을 때 요만큼 가면 우리는 이 각도를 몇 도라고 불러?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걸 몇 도라고 불러? 몇 도의 각도로? 180도죠? 평각은 180도잖아. 180도인데 이 라디안으로 표시했을 때 1라디안, 여기까지가 2라디안, 여기까지가 3라디안인데 요만큼을 더 재보니까 이만큼의 라디안이 약
3.141592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 3.141592가 어디서 나와? 우리가 파이 원주율에서 나오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 파이의 의미가 뭐냐면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좀 더 간 게 3.14 약 라디안이야.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3.141592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이 180도를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파이야. 이해돼? 굉장히 중요해. 이제부터는 60분법을 숫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내용이야. 이해됐어? 그럼 180도는 숫자로는 약 3.141592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면 1라디안은 대충 180도에 3.14배니까 60도는 좀 안 되겠지? 58점 몇 도 정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도하고 1라디안은 다르다는 얘기가 1라디안은 약 58도 가까이 정도 돼. 이해됐어? 이거는 각도로 나타냈을 때 58도, 1도 다르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부터 180도는 숫자로 표시하면 파이다. 파이가 숫자로 3.14. 원래는 3.14 뒤에 라디안이라는 게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읽는 단위일 뿐 그냥 숫자처럼 3.14라고 생각하시면 돼. 약. 근데 이게 무한소수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니네가 오늘 해줘야 될 건 뭐냐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 60분법을. 자, 일단 특수각. 가장 특수각 되는 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애들이 특수각이야. 이해되니? 자, 30도를 파이로 나타내려면 파이가 몇 도라고? 얘가 파이가 몇 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이제? 180도를 의미한다. 파이라는 애가 180도야. 근데 내가 30도를 파이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얘를 몇 초로 나눠줘야 돼? 이게 30도가 되려면 얘를 6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6으로 나눠준 30도는 호도법에서는 6분의 파이가 30도야. 이해됐어? 그러면 6분의 파이를 내가 다시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파이 대신 못 쓰면 돼? 180도로 얘를 60분법으로 바꿔주면 돼. 약분하면 30도 되잖아. 이해됐어? 자, 45도는 원래 잘 봐. 바꾸는 방법이야. 45도는 내 맘대로 180도로 나눠줄게. 됐어? 그리고 다시 180도로 곱해줄게. 그러면 이 표현은 지금 몇 도야? 45도지? 지금 현재 얘는 45도인 거야. 그지? 약분하면 45도잖아. 근데 이걸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파이 180도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 파이로 바꿔주면 돼. 이거 180 파이랑 같은 거라고 약분하면 똑같아진다고. 그지? 그러면 얘를 이쪽을 약분해서 쓰면 45도는 4분의 파이가 돼요. 됐니? 그러면 30도의 2배가 60도잖아. 그럼 얘 2배가 곱하기 2한 게 60도가 되겠지. 그치? 얘는 3분의 파이가 돼요. 이해되니? 자, 90도는 180도의 절반이지. 180도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얘는 그냥 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고 얘는 180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2파이라고 쓸 건데 니네가 요 뒷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거를 계속 헷갈려 할 거야. 지금부터는 30도가 몇 분의 파이냐 45도 몇 분의 파이냐 이게 헷갈려. 기억해. 3이 나오면 6이 나온다. 6이 나오면 3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4는 그대로 4야. 그러니까 3하고 6만 크로스 됐다고 치시면 돼. 이해됐어? 이거 진짜 그냥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자, 30도는 6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3 나오면 6 나온다. 6분의 파이.
4 나오면 4 나온다 4분의 파이. 6 나오면 3 나온다 3분의 파이. 이해됐어? 분모가 작을수록 각은 큰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니네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얘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이 뒤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얘가 파이니까 그거의 절반, 2분의 파이. 됐어? 얘한테 2분의 파이를 더해준 게 얘잖아. 90도를 더 더해준 게. 그럼 얘는 2분의 3파이. 180도의 2배, 2파이. 그런데 어디가 헷갈린다고? 이 앞부분이 헷갈린다고. 니네가 헷갈릴 때. 이해됐어? 오늘은 문제 푼다기보다는 집중해서 들어, 이거.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 니네가 쓰는 게 이게 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얘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실수, 숫자야, 얘는. 얘네들이 내가 나타낸 건 다 숫자야. 숫자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다? 함수, x좌표, y좌표에다가 3분의 파이, 1,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 있다고. 각도를 좌표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이 각도를 숫자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왜 갑자기 호도법이 나왔냐? 얘를 좌표 평면에 못 찍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주기 위해서 각도를 뭘로 바꿨다? 실수로 바꾼 게 호도법이야. 이해됐죠? 또 하나. 겁나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여기에 각도. 항상 시초선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하고,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 근데 뭐 나중에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반대쪽으로 도는 걸 서경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수학에서는 서경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시초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라면 얘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 그래. 이해됐지? 그때 이때 이루는 이 각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지?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 나중에 이 1, 2, 3, 4 갖고 부호를 엄청나게 많이 결정할 건데, 그 부호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분면의 의미가 니네가 알고 있던 사분면의 의미랑 약간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해됐지? 자, 새로운 공식이 또 나온다. 자, 우리 원의 둘레가 뭐였냐? 원의 둘레가 2 파이 r이 원의 둘레였죠? 그치? 2 파이 r이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인데 호의 길이는, 잘 봐, 요 호의 길이는 요 중심각의 x도가 있잖아. 이때까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이때 이 각도는 60분법으로 썼단 말이야. 이때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기 나오는 각도가 이제 호도법으로 나올 거야.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제? 이해돼? 호도법으로 바꿔줬을 때, 그럼 나는 이 각도를 어떤 세타의 값, 전체적인 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줄 거야. 근데 이 파이가 아까 몇 도라 그랬니? 파이가 180도니까 이 파이는 360도지. 360도하고 이쪽 360도는 같은 거지, 그지? 이해돼? 아, 그래서 호의 길이는 새로운 게 나와. 뭐? r 세타. 이때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시된 걸 새로운 공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요 길이는 3분의 2파이가 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공식이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세타다. 됐니? 그거는 어디서 나왔다? 이 원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서 2파이하고 360도가 같기 때문에 약분 처리되면 이거는 내가 호도법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 이런 공식이 나와.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파이 R제곱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이해되지? 파이 R제곱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때 니네가 예전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이거는 요 부채꼴을 쪼개. 얘 넓이 구할 때 얘를 되게 잘게 자르지. 그치? 잘게 잘라서 얘를 어떻게 붙여?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 하나는 위.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잖아. 그치? 그때 여기는 요만큼 자른 걸 붙였기 때문에 요 길이가 R이니까 요 길이는 반지름 R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절반은 위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 절반은 밑에 쪽에 지그재그 붙였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는 뭐였어? 요 호의 길이 L의 반만 위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L이었죠? 됐니?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 말고도 2분의 1 RL이라는 게 있었지, 그지? 이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표시하다 보니까 아까 L이 R세타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 L 대신에 R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 호의 길이를 몰라도 반지름과 중심각만 알아도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짜리고 부채꼴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이런 각도를 가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중심각하고 얘가 나와 있잖아, 그치? 물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R 세타가 호의 길이니까 그건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6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구할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다? 2분의 1 RL에서 나왔다. 여기까지 됐니? 다시 한번 공식.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건 호도법이야.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래 우리가 알던 게 2분의 1 RL이었는데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이런 공식이 새로 나오게 된다. 근데 이런 애들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 지금 여기는 그냥 맛보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야. 됐니? 자, 몇 시야? 시간 안 되네.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한 거 이제 일단 시초선, 동경, 그리고 호도법. 호도법 중에 니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특수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반드시 외워와. 이거 알지? 사인은 점점점 커져.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얘는 1이야. 반대로 코사인 0도가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야. 탄젠트 0은 0이고요. 얘는 루트 3분의 1 루트 3 구할 수 없어. 얘는 무한대 발산이에요. 이해됐어? 요거는 우리 언제 배웠던 거야? 중3 때 배웠던 거지? 그때 니네가 외워야 될 거는 사인 30도라고 내가 안 물어볼 거라고. 사인아 30도가 호도법을 6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니네 이렇게 써준다고. 사인 6분의 파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사인 30도니까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해줘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사인 0도는 0은 0도는 그냥 0이야. 호도법으로. 요거는 그냥 인지하고 오시고. 자, 숙제는 그 활용 전까지 그 막 글로 나와 있는 거 있지? 실생활 활용 막 그 이상한 공식 들어가는 거. 그거 전까지 다 하시면 돼. 오케이?